여름이 막 시작된 6월, 서울 서초구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온 한국진에게 하루의 시작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매장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일상을 지탱해온 흐름이었다. 지난달 강남의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큰딸 수민의 결혼식은 그에게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듯한 깊은 감정을 남겼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로서 해낼 수 있는 마지막 큰 역할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제는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가길 바라는 평범한 바람만 남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할 수 없었다. 이혼 후 집으로 돌아온 둘째 딸 다은과 연인 박진석은 어느새 4해째 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생활비를 내지 않았고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부모로서 이해하려 했던 감정은 서서히 피로로 변해갔다. 이들이 독립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고 그는 자신의 일상이 점점 좁혀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 한 통은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루를 바꿔놓았다. 발신자를 확인했을 때 낯선 번호였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자신을 윤혜리라고 밝히는 낮고 떨린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수민의 결혼식을 촬영했던 사진가였다. 결혼식 당일의 분주함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기억뿐이었지만 사진가 특유의 또렷한 말투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날의 단정하고 밝았던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이 통화 너머에서 묻어나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급함이 깔려 있었고 그는 말끝에 숨겨진 무게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혜리는 다음 날 아침 마포구의 스튜디오로 혼자 와달라고 요청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화로 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했다. 특히 수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강조되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을 자극했다. 단순한 촬영 실수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결혼식은 끝났고 사진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요청 정도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수민의 결혼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강남 일대에서 많은 하객이 모였고 모두가 축하의 마음을 나누며 환한 분위기 속의 행사는 흘러갔다. 사위가 된 정민재는 성실하고 든든해 보였으며 수민 역시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모로서 안도감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기억의 방향을 바꾸는 듯했다. 해리가 발견했다는 것이 단순한 사진의 오류가 아니라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다. 그는 결혼식 직후 수민이 정리해 보여주었던 축의금 내역을 떠올렸다. 여러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당했다. 당시에는 단순히 신혼부부의 출발을 축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수민은 결혼 준비 내내 경제적 부담을 쉽게 이야기하곤 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결혼식 이후의 신혼살림은 가능한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다은과 진석은 마치 당연한 듯 그 이야기에 끼어들었고 집안에 쓸모없는 비용이 많다며 슬쩍 다른 요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들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늘의 전화는 그 모든 흐름에서 다른 결을 만들어냈다. 해리가 말한 그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진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 관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쌓아온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일상의 규칙과 평온함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다.
다은과 진석은 여전히 집에서 생활 전반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였고 그날도 당연하다는 듯 추가적인 비용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대답을 아끼며 마음속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심란함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마음과 배려가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되묻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마포 스튜디오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둔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긴 시간 버텨온 일상 뒤에서 자신도 모르게 쌓인 불편함과 오늘의 전화가 이상하게 맞물렸다. 내일 들을 이야기가 어떤 것이든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한국진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마포구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릿속은 무거웠지만 오늘 확인해야 할 내용이 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냈다. 스튜디오 문을 열자 윤혜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그의 도착을 긴장된 표정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작업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표정과 말투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결혼식 당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혜리는 그중 한 폴더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파일 목록에는 결혼식 준비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손떨림을 숨기듯 조용히 특정 폴더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결혼식 시작 2시간 전의 기록이 나타났다. 시간과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된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이어서 사진이 화면에 펼쳐졌다. 사진 속에서 정민재는 결혼식장의 옥상 공간 한쪽에서 어떤 여성과 나란히 서 있었다. 촬영 당시 혜리는 단순히 카메라 설정을 맞추기 위해 시야를 돌린 것이었고 화면에 우연히 잡힌 장면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진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의심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다. 그녀가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자 여성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결혼식 직전에 있어서는 안 될 친밀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혜리는 메타데이터 창을 다시 열어 보여주었다.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시간과 위치, 원본 여부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치였다.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찍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한 순간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혜리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연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믿어온 관계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위가 된 사람에 대한 신뢰, 딸의 선택에 대한 확신, 결혼식에서 느꼈던 안도감이 모두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축하의 마음으로 결혼을 지원했던 자신의 지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큰 비용을 치르며 준비한 결혼식이 진심에서 출발한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혜리는 추가로 저장해둔 자료를 꺼내 USB에 담아 건넸다. 모든 사진과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장의 복사본을 만들었다고 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짧게 인사를 남기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서 마음속에 고여있던 감정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다. 귀가하는 길에서 그는 결혼식 이후 수민이 보여주었던 축의금 정산표를 떠올렸다. 많은 하객이 축하의 의미로 전달한 금액은 신혼부부에게는 큰 출발 자금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흐름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혹시 이 결혼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리에 앉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수미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여러 차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신혼부부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요청들 사이에 일종의 계산된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졌다. 더불어 결혼식 주간에 다은이 갑자기 생활비와 새 가전제품 얘기를 꺼냈던 상황도 다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과거가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립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족 내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부모로서 지원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왔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배려가 정작 가족들에게 책임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스쳤다. 4해 동안 집에 머무르며 독립할 생각 없이 생활을 의지해온 다은과 진석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도움 요청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집안에서 길게 숨을 고르며 USB를 책상 앞에 놓아두었다.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오래도록 다져온 신뢰와 관계가 사진 몇 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이 오랜 시간 쌓여왔던 균열을 드러낸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무엇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조용하게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오후 한국진은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일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윤혜리에게서 받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민재와 낯선 여성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결혼식 준비 당시의 대화, 신혼 살림 비용, 축의금 정산, 수민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차례로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조금씩 낯선 방향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예전처럼 해석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결혼식을 둘러싼 모든 흐름이 다시 계산되고 있었다. 그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무실 문을 닫았을 때 위층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나치게 큰 통화 음량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국진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다은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반응이 요즘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다은은 수민에게 최근 집안 분위기를 전달하며 아버지가 예전처럼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고 수민의 목소리도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다. 수민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조금만 더 아버지의 지원을 끌어낸 뒤 2달 정도 지나면 이혼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다은은 반응하며 자신도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진석과 함께 6달은 더 버티며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주거나 큰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도 이어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 순간 한국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왔던 요구와 부탁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목적이 드러나는 듯했다. 그는 그동안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두 딸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는 그 믿음이 일방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누군가에게는 배려였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산 가능한 자원이었던 셈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축의금을 합법적으로 나누기 위한 계획, 사윗감의 외도 정황, 그리고 두 딸이 나누던 대화의 내용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이라 여길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되라는 질문이 반복되었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할수록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수민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했던 순간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결혼식 직전, 신혼집 가전부터 집 계약금까지 그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금액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획된 흐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의금 정산을 맡겨두었던 이유도 남편과 함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던 순간도 육중한 의문으로 다시 떠올랐다.
당시에는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지원해야 한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선택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이끌린 것처럼 보였다. 다은과 진석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집에서 생활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직장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 생활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정착할 곳이 필요하다는 말들은 하루 이틀에 그칠 것이 아니라며 계속 이어졌고 결국 4해가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다. 그는 단순한 어려움이라 여겼지만 오늘 들은 대화는 그들이 아예 독립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더 오래 머물러야 아버지가 불편해하며 결국 새로운 집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깔려 있었다. 한국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해왔던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참담했다. 그는 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결국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했다. 오늘 들은 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문고리와 노트를 꺼내 놓았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글로 써 내려가며 각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의 비용, 축의금 규모, 수민이 말했던 일정, 다은과 진석이 나누던 대화 내용을 항목별로 기록했다. 정리할수록 이 상황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오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아래 움직여온 행동들이라는 확신이 더 짙어졌다. 그날 밤 늦게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법률 상담, 부동산 관련 조치, 가족 간 재산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았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혼란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변호사 검색 페이지에서 몇몇 사무실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정리해 두었다. 내일 예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의 상황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무너져가는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다. 창밖의 불빛이 사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노트에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모든 내용이 어둡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이고 그는 그 변화를 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한국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강남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전날 밤 찾아본 변호사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준영 변호사를 선택했고 사무실로 전화해 상담 예약을 잡아두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준비해온 메모와 USB를 가방에서 꺼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며 질문했고 한국진이 꺼내놓은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다. 첫 번째로 다루어진 문제는 다은과 진석의 주거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4해 동안 그의 집에서 생활했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고 월세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낸 적도 없었다. 이는 법적으로 무단점유에 가까운 구조였고 변호사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거 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간의 법적 기간을 거치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그는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론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미뤄왔던 경계가 이제는 분명한 절차 속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문제는 수민과 정민재의 결혼과 관련된 재정 사항이었다. 변호사는 결혼식 비용 지원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축의금 관리 문제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결혼 계획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진은 복잡한 법적 대응보다 자신의 자산을 앞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 안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재정 결정을 내려왔지만 앞으로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때 변호사는 그에게 신탁 제도를 소개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자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뒤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분배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였다. 특히 변경 불가 신탁 형태로 설정하면 누구도 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상속 분쟁이나 가족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진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와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설명하며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이 끝난 뒤 결정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의 확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면 상황은 이전처럼 되돌아갈 것이고 그는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상담실에서 바로 신탁 설정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전문 신탁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진은 그 자리에서 초기 계약서에 사인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감정적 의무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랑과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이 무한한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정리해둔 메모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오늘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각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다은과 진석에게는 곧 퇴거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그는 단지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 되었다. 신탁 설정 과정은 일주일 이상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몇 차례 서류 확인과 서명이 필요했다. 그는 그 시간들을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신탁 서류 초안이 도착했고 그는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 자산의 사용 방식, 배분 시점, 수익자 지정, 변경 불가 조건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수민과 다은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그의 생전의 경제적 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차단되었다. 서류를 확인하며 그는 묵직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필요했던 선택이었다. 서류의 최종 서명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온 답답함과 불신이 약간씩 풀리는 듯했다. 어쩌면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도 희미하게 떠올랐다. 최소한 그는 이제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탁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날, 변호사는 그에게 간단한 안내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에 대한 변경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한국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구조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이 조금 더 견딜만할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퇴거 통지서가 발송된 날,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은과 진석은 우편물을 확인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곧이어 그 감정은 분노와 불안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들고 한국진에게 찾아와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비난이 섞여 있었고 오랜 시간 집에 머물러 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진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서류에 적힌 법적 절차를 다시 설명했고 통지서를 받은 이상 모든 과정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다은과 진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한국진이 지나치게 냉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진석은 지금 집을 나가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다은은 아버지가 갑자기 변했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한국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용인을 기대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 퇴거 통지서는 충격이겠지만 그 충격 뒤에는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선택이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퇴거 통지서가 전달된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읍소하듯 부탁하던 말투가 곧바로 요구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식비와 생활비를 갑자기 계산하겠다며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기도 했고 집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며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주장들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했고 한국진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넘겼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상 감정적인 공방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두 사람은 수민에게 연락했고 며칠 뒤 수민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결혼 이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법적 절차로 끌고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국진은 윤혜리에게서 받은 사진, 메타데이터, 그리고 그날 들었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그녀가 말하는 가족끼리 해결이라는 문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로의 의도가 드러난 뒤에는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미는 그에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한국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결정을 설명했고 퇴거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미는 실망감과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동생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자신과 남편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부모의 역할을 거론했다. 그러나 그 말은 한국진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또 다른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흔들릴 마음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다은과 진석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정서적 학대나 부당 대우 같은 단어를 꺼내며 자신들에게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세월 희생해온 사람들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진은 그 말 아래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말들은 단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다은과 진석은 그와 마주 앉아 새로운 요구를 꺼냈다. 진석은 자신들이 집을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착비가 필요하다며 금액을 제시했고 다은은 결혼식 때 사용했던 가구와 가전들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그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진은 그 요구가 결국 또 다른 의존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후 상황은 감정적 충돌로 이어졌다. 다은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비난했고 진석은 집을 떠나면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한국진의 결정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단단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감정의 흔들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퇴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더 불안정해졌다.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몇몇은 전화를 걸어 사정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진은 그들에게도 조용히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유지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의무와 책임은 중요하지만 그 의무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퇴거일까지 남은 날은 어느새 절반이 줄어들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한국진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알았어야 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였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선택이 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두며 마음속 결심을 다시 다졌다. 남은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 퇴거일까지 2주가 남은 어느 날 한국진은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러 조용히 식탁에 앉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서로 날이 서 있던 분위기와 달리 그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수민도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왔고 다은과 진석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은 순간 한국진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USB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는 먼저 USB를 연결해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다. 결혼식 당일 정민재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이어졌고 정교한 메타데이터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민의 표정은 빠르게 굳어갔고 다은과 진석도 무언가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듯했다. 사진 속의 인연이 가진 의미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결혼식 2시간 전이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다. 한국진은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들을 조용히 꺼냈다. 사진을 확인하게 된 경위, 윤혜리가 왜 그에게 직접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숨김없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의 핵심은 사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다은과 수민이 통화했던 내용이 요약된 메모였다. 수민이 일정 기간 뒤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 축의금을 분배하기 위한 계산된 접근, 아버지를 설득해 더 큰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 다은과 진석이 그의 집에서 더 오래 머물며 결국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진은 그날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을 차분히 되짚어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쌓인 실망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민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다은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대화를 들었는지에만 신경 쓰는 듯했다. 진석은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많은 사실이 정리된 형태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한국진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이 이미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모든 자산은 이제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관리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요구나 압박이 오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수민과 다은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국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퇴거 일정 역시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5일 뒤에는 반드시 집을 정리해야 하며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이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다은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박함보다 억울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진석은 자신들이 겪게 될 불이익을 말하며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했지만 한국진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변화는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결단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수민은 침묵을 이어가다 결국 눈을 돌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사진 속 장면의 의미를 부정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었다는 계획이 드러나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합리화해왔던 모든 설명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진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앞으로는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오늘의 대화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로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 그 방식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앞으로 감정적인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식탁 위에는 묵직한 침묵이 오래 머물렀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말로 채울 수 없는 거리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국진은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인정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관계의 틀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그는 그 지점을 지나야만 앞으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 대화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남은 퇴거 절차와 신탁 진행은 이미 결정된 흐름 속에 있었고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세 사람이 충격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감정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각자에게 주어진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퇴거일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을 끊어 넘기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다은과 진석은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대로 굴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는 중이었다. 한국진은 일정한 일과를 유지하며 필요한 업무를 처리했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그가 신탁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고 돌아오던 날, 다은과 진석은 또다시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 속에서 충돌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서로를 탓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내용뿐이었다. 퇴거 통보가 시작된 뒤 며칠, 한국진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은의 목소리는 처음엔 억울함이 가득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진석은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숨기지 못했고 그 불만은 점점 다은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한국진은 퇴거 절차와 관련된 다음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다시 통화했다. 변호사는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필요한 경우 집행관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러 해 동안 본인의 집에서 불편하게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책임을 되돌려주는 일이기도 했다. 이 며칠 뒤 집안에서는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었다. 다은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얻으려 했고 이웃들 중 일부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에 조심스러운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한국진은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누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주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 열흘이 남은 시점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다은의 태도였다. 퇴거를 막기 위한 설득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갑작스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겪을 고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했다.
한국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오랫동안 쌓여온 관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결정을 뒤집을 만큼의 힘은 없었다. 반면 진석은 퇴거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경제적 지원을 다시 요구하려 했고 사업 계획을 들이미는 시도도 반복했다. 하지만 한국진은 이미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서로가 기대하는 관계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진석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직접적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퇴거 예정일 5일 전 다은은 갑작스럽게 한국진을 찾아와 울먹이며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했던 모든 시간들을 한꺼번에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은 솔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결정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이기도 했다. 한국진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결정을 흔들게 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일 전이 되자 두 사람의 짐은 대부분 그대로였고 퇴거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바뀌길 바라는 듯 했지만 한국진은 이미 필요한 모든 절차를 확정해 두었다. 법적 시간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고 감정적인 호소나 압박도 일정을 흔들지 못했다. 이 과정은 이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이틀 동안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다은과 진석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갈등했고 동시에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았다. 한국진은 그들의 말다툼을 들으면서도 일과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본래의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날 밤 그는 조용히 서류 정리를 마쳤다. 은행, 변호사, 신탁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퇴거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추가 절차들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다시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기대 대신 의무를 부여하는 순간 관계는 무게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삶은 이제 손닿는 곳에 있었고 마지막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로운 흐름 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퇴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였다. 집안의 긴장과 불안, 기대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국진에게 그 시간은 다가오는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다음 날이면 지난 4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다. 퇴거일 아침, 집 앞에 도착한 순찰차와 집행관의 차량은 긴 시간을 예고하듯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변호사도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한국진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이 모든 과정이 폭력적인 갈등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문 앞으로 걸어갔다. 집행관은 서류를 차분히 확인한 뒤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절차는 예정된 흐름대로 공식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을 3번 두드리자 안에서는 낮게 섞인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문을 열지 않았다. 집행관이 법적 절차를 설명하며 다시 한번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틈이 천천히 열리며 다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표정이었다. 집행관은 정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통보했고 그제서야 두 사람은 짐을 챙길 준비를 시작했다. 거실과 방에 쌓여있던 물건들은 대부분 급하게 담긴 것들이었고 지난 한 달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석은 처음엔 반발하려 했으나 집행관의 확고한 안내를 듣고 점차 목소리를 낮췄다. 두 사람이 집안을 오가며 짐을 마저 정리하고 있을 동안 한국진은 입구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설명할 이유도
불필요한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일 뿐이었다. 2시간이 지나자 짐가방과 상자들이 모두 문 앞에 놓였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한국진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볼 뿐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떠나는 과정에는 그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짐을 차에 싣고 출발하기 직전 다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든 감정을 정리하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 지금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처럼 들렸다. 한국진은 그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진정되기 전에 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먼지가 일어나는 소리와 멀어지는 엔진음만이 남겨졌고 집은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채워져 있던 무거운 공기를 비워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비어진 집은 조용했고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까지 더 명확하게 다가왔다. 누구도 집 안을 돌아다니지 않았고 불필요한 요구도 억지 주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신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문서가 도착했다. 그의 자산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이나 조작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업체와 주택, 예금과 투자 자산까지 모두 명확한 체계 안에서 관리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었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읽고 서류를 정리한 뒤 오래전부터 하지 못했던 휴식을 잠시 누렸다. 며칠 뒤 예기치 않은 연락이 도착했다. 수민의 결혼식 사진을 보내준 사진작가 윤혜리였다. 그녀는 그동안 곧바로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사건 이후 자신이 느껴왔던 죄책감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한국진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순간이 결국 그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통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문득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떠올렸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기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지역 복지관에서 손재주를 살려 소규모 수리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다. 가족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기에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서히 일상이 균형을 찾아갔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일은 그가 한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보람을 되살려 주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아침 그는 윤혜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함께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자는 제안이었고 이전과 달리 그는 이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여유가 되어 있었다. 얽힌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불편함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그가 선택한 여정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길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은 분명했다. 그날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복잡한 감정들이 지나간 자리에 차분함이 자리 잡았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책임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듯한 하루였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너질 것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며 그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상처는 때로 관계를 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깊게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가장 단단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 남은 말을 되뇌었다. 누군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거나 마음에 남는 생각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의견 남기기,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에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